여러분, 부자 집과 가난한 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가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집은 일이 잘 풀려 나가잖아요. 투자든 사업이든 뭐든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데 어떤 집은 취업을 해도 회사가 안 좋고 주식도 잘 되다가 막판에 꼭 미끄러지고 돈이 손에 잡히려는 순간마다 흐르륵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부자들의 집은 왜 기운이 다를까요? 운은 우연이 아니에요. 집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선택이 다시 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한 곳에서 결정돼요. 딱 세 군데. 현관, 침실, 그리고 재물이 있는 자리. 이 세 공간만 보면 그 집이 돈이 머무는 집인지 떠나는 집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열심히 벌었어. 통장에 돈이 조금만 쌓이면 이상하게 꼭 그 타이밍에 큰 지출이 생기는 집. 세금, 병원비, 자동차 고장. 아무리 아껴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거든요. 반대로 어떤 집은 똑같은 월급, 똑같은 환경인데 신기하게도 돈이 쌓이고 일이 술술 풀리고 기회가 찾아와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풍수에서는 이걸 집의 기운이 새고 있다. 생기맥이 막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집에 돈 쌌습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미리 눌러두세요. 오늘 나오는 실전 풍수 비법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이 쌓이는 집의 세 가지 공통점을 딱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첫째, 현관. 복이 들어오는 생김액의 자리. 둘째, 침실. 운을 충전하는 혈의 자리. 셋째, 재물 자리. 돈이 머무는 염의 자리. 각 공간마다 셋에서 다섯 가지. 핵심만 알려드리고요. 실제로 효과 본 사례도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나오는 사례들은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풍수는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생활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하면 기운이 정돈되는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풍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핵심은 딱 한 줄이에요. 집의 기운이 사람의 상태를 만들고요. 그 사람이 내리는 선택이 운을 만든다. 하루 종일 밖에서 치이고 스트레스 받고 들어왔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공간이 바로 집이잖아요. 이 집이요 복잡하고 어둡고 흐트러져 있으면 사람은 정확한 판단을 할 힘이 떨어져요. 반대로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정돈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 살겠다 하는 공간은 다음 날의 선택과 결정, 즉 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요. 부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집이 편안해야 돈을 버는 생각이 난다. 이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수십 년 동안 관찰해 보면 하나의 패턴처럼 반복돼요. 돈이 쌓이는 집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공통되는 세 자리가 있어요. 첫째, 현관. 여기는 단순히 신발 벗는 곳이 아니에요. 운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풍수에서는 현관을요, 생기맥이 흐르는 자리라고 봐요. 생기맥이 흐르는 현관은 들어서자마자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져요.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요. 반대로 살기맥이나 수맥이 흐르는 현관은 들어서자마자 싸한 느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들어요. 둘째, 침실. 침실은 우리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혈 자리예요. 낮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감정, 기운이 밤의 잠으로 정리되고 몸에 새겨지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흐트러져 있으면 기운이 안정되지 않고 결정력이 흐트러지고 운의 흐름도 같이 흔들려요. 셋째, 재물자리. 돈이 잠시 쉬어가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정돈되어 있으면 돈이 머무르고 쌓이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지갑이 너덜너덜하고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집은 돈이 에너지적으로 산만하게 흩어져 버려요. 잠깐 점검해 볼까요? 지금 영상 들으면서 자신의 집을 떠올려 보세요. 현관은 밝고 정돈되어 있나요? 침실에선 편안하게 잘 자고 있나요? 재물과 지갑은 한 곳에 모여 있나요? 딱 여기까지 떠올려도요. 아, 우리 집 왜 돈이 안 모였는지 조금 알겠다 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각 공간별로 가장 강력한 실천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자, 첫 번째는 현관이에요. 현관은 복이 출근하는 문이거든요. 부자들 집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외 없이 현관의 생기맥이 정확하게 흐르고 있어요. 풍수에서는 직선으로 흐르는 기운을 보통 세 종류로 구분해요. 좋은 기운에는 생기맥이 있고, 나쁜 기운에는 살기맥, 그리고 수맥이 있어요. 살기맥이나 수맥은 우리 인간의 삶에 치명적으로 나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들 집에는 현관에 정확하게 생기맥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운이라는 건 문이 있다고 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벽이 있다고 기운이 막히는 것도 아니에요. 본래 그 자리에 그냥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 흐르는 기운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바로 풍수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과연 그러한 기운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풍수사가 존재할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판단도 결국은 인연 따라가는 거죠. 어떤 집은 현관만 들어가도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기맥이 흐르고 있는 집이죠. 생기맥이 흐르는 자리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집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싸한 느낌이 드는 집이 있잖아요. 현관에 수맥이나 살기맥이 흐르는 집은 여지없이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어요.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현관에 하트 스티커를 붙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한참 뒤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취업이 됐어요. 2년 동안 안 나가던 집이 갑자기 팔렸어요. 못 봤던 돈이 들어왔어요.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하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결혼 수년 만에 임신이 되었어.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고 하는 고마운 연락도 받았어요. 사실은 하트 스티커. 그 조그만 행동이 기적을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마음을 얹었고 의도를 놓았기 때문에 기운이라는 것이 깨어난 거죠. 풍수도 똑같아요. 마음결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의도를 두었느냐? 어디에 마음을 머물게 하느냐가 그 자리에 기운을 만드는 거예요. 하트 스티커가 기적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순간 그 자리에 주위와 염이 깃든 거예요. 염은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한자로 보면 지금 금의 마음, 심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래서 염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머무는 거, 즉 현재 의식 상태를 뜻하는 거죠. 불교에서 염불한다는 말 들어봤죠? 그건 부처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부처에게 두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트의 기운, 사랑의 기운, 부자의 기운을 부르는 것도 똑같아요. 결국 마음이 향한 곳에 기운이 머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일, 이제는 잊어버려야 돼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날려버려야 돼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진짜 원하고 이루고 싶은 거, 그것만 생각하면 그게 기운을 깨우는 첫걸음이에요. 오늘은 딱 5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발과 물건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지 않아야 돼요. 바닥에 흩어진 신발은 흩어진 기운, 즉 돈이 흩어지고 빠지는 흐름을 의미해요. 매일 밤 2분만 정리해도요. 집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 번째, 현관 조명은 집에서 가장 밝아야 돼요. 현관은 운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조명이 어둡거나 누렇고 흐리면 그대로 운이 낮아지고 지출이 세지는 흐름이 돼요. 밝고 따뜻한 조명은 들어오는 기운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 현관 왼쪽 벽은 재물의 자리예요. 풍수에서는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왼쪽을 청룡방이라고 해서 재물의 기운을 관장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요. 황금색 액자, 잎이 둥근 관엽식물, 밝은 풍경화. 이런 소품을 두면 돈의 흐름이 스르륵 들어와요. 네 번째, 현관 오른쪽 벽은 출세, 관운의 자리예요. 오른쪽은 백호방이라 하여 승진, 명예, 사회적 위치를 의미해요. 여기에는 고급스러운 도자기, 깔끔한 장식품, 은은한 색감의 그림, 이런 걸 배치하면 좋아요. 다섯 번째, 현관에 숨 쉬는 여백이 있어야 돼요. 기운은 흐르는 길이 있어야 움직여요. 현관에 택배 박스, 레저용품, 청소도구가 쌓여 있으면 복이 들어오기 전에 걸려요. 여백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기운의 통로예요. 지금까지 현관 이야기 잘 들어주셨죠? 핵심은 딱 3줄이에요. 바닥에 흩어짐이 없어야 한다.
현관은 밝아야 한다. 왼쪽은 재물, 오른쪽은 출세 자리다. 현관만 바꿔도 집 기운이 절반은 이미 바뀐 거예요. 지금 댓글에 현관부터 고칩니다. 한 줄만 남겨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집의 기운을 열어주는 첫 행동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자리 바로 침실이에요. 침실은 그냥 자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무방비하고 순수해지는 시간이죠. 낮 동안에 우리가 받은 생각, 감정, 기운이 밤에 정리가 되고 몸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대충 자면 운도 대충 돌아가고 잠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해지는 거예요. 과학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하버드의 수면 연구에서 밝혀졌거든요. 수면 중에 뇌는 기억을 재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해요. 부자들 집 침실에 들어가 보면 느낌이 참 조용해요. 침대 주변이 비어 있고 공간이 숨을 쉬어요. 우리가 5성급 호텔을 여행하고 와서도 내 침대에 누우면 아, 내 집이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바로 그 침실에 혈이 맺혀 있기 때문이에요. 혈이라는 건 뭘까요? 풍수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생명 에너지예요. 침실에 혈이 맺혀 있는 집은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온화해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기도 해요. 하루를 끌어갈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기운이 떠나는 침실, 즉 살기맥이나 수맥이 흐르는 침실은 어때요? 몸은 누웠는데 마음은 계속 깨어 있고 눈을 감아도 잡생각만 계속 들어와요. 자다가 깨고 가위가 눌리기도 하고 침대가 안식처가 아니라 생각이 쌓이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잠이 무너지면 기운이 무너지고 운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밤에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몸의 염증 반응을 낮추고 호르몬 균형을 잡아요. 잠이 복이다. 이런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간단해요. 침실은 예쁘게 꾸미는 공간이 아니고 좋은 기운이 흐르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사를 할 때는 침실에 정확하게 혈이 맺힌 집을 선택해야 돼요. 침대 머리 방향이고 창문에서 보이는 모서리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문에서 모서리 안 보이는 집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 자리가 편하면 사람이 편하고 사람이 편하면 운이 오래 가는 거예요. 잠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복이 머무는 거예요. 첫 번째 침대 머리는 반드시 튼튼한 벽에 붙여야 돼요. 침대 머리가 창문에 붙으면 기운이 새어나가요. 가능하면 튼튼한 벽에 침대 머리를 두세요. 이것만 바꿔도 안정감이 확 올라와요. 두 번째, 침대 주변엔 짐이 없어야 돼요. 침실은 기운이 쉬는 곳이에요. 침대 주변에요. 박스, 옷, 가방, 잡동사니가 있으면 그 기운이 다 막혀버려요. 침대 양옆 최소 30에서 50cm의 여백을 확보하세요. 세 번째, 은은한 노란빛 조명 하나면 충분해요. 침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기운이 흩어지고 너무 어두우면 침체된 기운이 돼요. 해결은 간단해요. 스탠드 조명 하나, 노란빛으로 두세요.
호텔 침실이 편안한 이유도요. 대부분 은은한 간접 등 하나만 켜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전자기기는 최대한 멀리 둬야 돼요. 침대 바로 옆, 휴대폰 충전기, TV, 공기청정기. 이런 전자기기는 풍수적으로는 기 흐름을 흔드는 요소예요. 가능하면 멀리 두고요. 전기 코드는 자기 전에는 빼두세요. 다섯 번째 침구는 자주 세탁해 액을 털어야 돼요. 침대 시트, 베개 커버를 2주에 한 번씩 세탁해 주세요. 풍수에서는 잠은 하루 동안 쌓인 액을 몸에서 빼내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깨끗한 침구는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첫 단계예요. 정리해 볼게요. 침대 머리는 벽으로, 침대 주변은 여백 확보, 조명은 은은하게, 전자기기는 멀리,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 침실은 내일의 운을 만드는 공간이에요. 지금 댓글에요. 침실부터 바꿉니다. 한 줄만 남기고 가세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두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재물자리 이야기를 이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집에서 돈이 머무는 자리. 중요한 재물의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숫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요. 돈은 숫자가 아니에요. 습관이고 태도고 기운이에요. 부잣집에 가보면 돈이 잠시 쉬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공간이 조용하고 질서가 있고 여백이 있고 돈이 숨 쉬는 자리죠. 집에 현금이 없더라도요. 작은 금고 하나쯤은 꼭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작은 서랍장이나 상자도 괜찮겠죠. 인감도장, 집 등기 권리증, 여권이나 결혼할 때 받은 폐물이나 애 돌잔치 받은 반지 같은 거. 이런 귀한 것들이요. 한 자리에 모여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금고나 서랍장을요. 정확하게 혈이 맺힌 자리에 놓아야 돼요. 그런데 돈이 떠나는 집은 그 반대예요. 금고나 서랍장도 없고요. 식탁에 우편물이 쌓여 있고, 영수증 같은 게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고, 1,000원짜리 100원짜리도 서랍석에 막 널브러져 있어요. 뭐 하나 찾으려면 이 서랍 저 서랍 다 열어봐야 되고, 그 사이사이에는 미룬 일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라 미완의 기원이 남아있는 상태죠. 끝나지 않은 일,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그 공간 안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운명인 거예요. 내 주변에는 부호급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돈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부자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지폐를 가지런히 앞뒤를 맞춰서 놓고 5만 원, 10,000원, 5,000원짜리가 순서대로 정돈돼 있는 지갑은 틀림없는 부자의 지갑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숫자로 보지 않고 존중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세요. 돈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대접받는 곳에 머물고 정성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와요. 돈을 줄 때도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결국 부자를 유지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도 봉투에 넣어서 줘요. 그래서 차에도 서재에도 항상 흰 봉투가 빠짐없이 되어 있죠.
돈은 정성 있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기운이고 품격이고 운인 거죠. 애들에게도 돈의 품격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지금부터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 애들에게도요. 작은 캐릭터 지갑 하나 사줬어. 1,000원짜리 하나라도 곱게 넣는 법부터 알려줘야 돼요. 돼지금통 같은 걸 사줘서 10원짜리라도 거기 넣도록 해야 돼요. 작은 돈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큰 복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 부자들이 인생책이라고 말하는 그 책.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 책의 저자 나폴레옹 힐이 그랬죠. Whatever the mind can conceive and believe, it can achieve. 마음이 품은 태도와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태도가 흐름을 만들고, 흐름이 결국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돈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돈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귀중품은 반드시 한 곳에 모아둬야 돼요. 이곳은 집 안의 에너지 중심점, 즉 작은 금고 역할을 해요. 서류는 서류끼리, 도장은 도장끼리, 금품은 금품끼리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중요해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돈의 기운도 흩어지고 흔들려요. 두 번째 그 자리는 반드시 편안한 자리, 혈이어야 돼요. 재물 자리는 집에서 가장 마음이 편안한 곳에 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요. 침실에서 앉아 있을 때 여기 있으면 참 좋다 싶은 자리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혈에 가까워요. 금고나 귀중품 서랍은 그 혈의 기운을 받게 되면 풍수적으로 돈이 머물 확률이 더 높아져요. 세 번째 지갑은 매일 정리해야 돼요. 돈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먼저 나가는 통로가 지갑이거든요. 지폐 방향이 뒤죽박죽이면 지출도 뒤죽박죽, 재물운도 흐트러져요. 정답은 간단해요. 지폐는 앞뒤 방향 맞추고 금액 순으로 정렬하고 영수증은 바로 빼서 따로 보관. 지갑 자체가 재물 신사의 대문이에요. 네 번째 돈을 줄 때는 반드시 봉투에 담아야 돼요. 작은 돈이라도요. 대충 접어서 건네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돈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돈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의 대접을 다시 받아요. 다섯 번째, 작은 돈일수록 더 귀하게 다뤄야 돼요. 동전 굴러다니는 집은 에너지가 산만해져요. 100원, 500원짜리도 작은 접시, 그릇, 저금통에 모아두면 그 집의 재물 기운이 정리돼요. 재물 자리를 정비하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올까요?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카드 사용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사라지고, 예상 못했던 수입이 들어오는 흐름이 생겨요. 많은 분들이요. 금고 하나 사라. 이 말을 가볍게 듣지만요. 실제로 금고 더하기 지갑 관리만 했는데도 돈이 모이기 시작한 사례가 정말 많아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집도 예외일 수 없어요. 지금 댓글에 재물자리 오늘부터 만들겠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선언이 여러분 집의 재물 흐름을 정리는 물론 깨우는 역할을 해요. 잠깐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어요. 풍수에서 물은 돈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물이 흐르는 곳, 즉 주방과 화장실은 금전운과 직결되는 공간이거든요. 이 두 공간이요. 더럽고 습하고 물때가 끼고 배수구가 열려 있으면요. 돈이 그대로 줄줄 빠져나가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상담하면서 왜 이렇게 지출이 많아요? 라고 하면 10집 중 8집이 주방과 화장실이 막혀 있거나 방치된 상태였어요. 딱 3개에서 5개만 고쳐도 지출이 줄고 집 기운이 놀라울 만큼 정리돼요. 먼저 주방, 돈의 기운을 키우는 자리예요. 첫째, 조리대가 늘 깨끗해야 돼요. 둘째, 냉장고 위는 비워둬야 돼요. 셋째, 불과 물을 너무 붙여 두지 마세요. 넷째, 도자기 하나로 기운 잡으세요. 다섯째, 과일 바구니를 두세요. 다음 화장실, 돈이 빠지는 곳을 막아주는 자리예요. 첫째, 배수구는 반드시 덮어둬야 돼요. 둘째, 변기 뚜껑은 무조건 닫아야 돼요. 셋째, 욕실 문은 항상 닫아야 돼요. 넷째, 소금컵을 활용하세요. 다섯째, 화장실 청소는 매일 2분. 비용 0원, 효과 최대예요. 자, 이제 배운 걸 현실에서 굴러가게 만들어야겠죠. 오늘 드리는 4주 플랜은 수천 명이 효과를 본 루틴이에요. 1주차, 청소로 기운 열기. 현관 1분 정리. 조리대 닦기. 화장실 변기 뚜껑 닫기 더하기 배수구 덮기. 2주차, 가구 재배치. 침대 머리를 벽에. 침대 주변 여백 확보. 현관 왼쪽 오른쪽 벽 정리. 3주차, 소품 배치. 현관 황금 소품. 금전수, 도자기, 조명. 주방 과일 바구니. 욕실 소금컵. 4주차, 재물자리 만들기. 금고 또는 귀중품 서랍 설치. 서류, 귀중품 한 곳에 정리. 지갑 정리 습관 확립.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만들어요. 자, 오늘 이야기 잘 따라오셨죠? 풍수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핵심은 우리는 집에 사는 게 아니고 기운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집은 집이 기운을 만든 게 아니고 기운 위에 집이 앉아 있는 거죠. 부잣집엔 예외가 없어요. 현관에 생기맥이 흐르고 침실에 혈이 맺히고 혈이 맺힌 자리에 귀중품 보관함이 있는 거예요. 혈이 선명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선택이 좋아지고 선택이 좋아지면 운이 따라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네.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운이 바뀌는 것. 누가 잡아당겨 주는 것도 아니고 로또처럼 번쩍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조금씩 길이 정돈되는 느낌이에요. 머무는 자리가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사람을 키우는 거죠. 우리의 기운이 깨어난 거고요. 그 기운에 반응을 한 거예요.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마음이 닿는 곳에 운이 머문다. 그래서 현관을 잘 다루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기운이 쉬어갈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준다고 보면 돼요. 그것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운도 달라지는 거죠. 오늘도 생김에게 혈, 하트의 기운 조용하게 켜두고 하루를 잘 살아봐요. 우린 결국 기운이 깃든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풍수는 미신이 아니에요. 생활을 정돈하는 지혜이고 집을 통해 나를 바꾸는 기술이에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돈이 머무는 집 됩니다. 한번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요. 여러분 집 기운을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구독 버튼도 눌러두시면 앞으로 올 더 깊은 풍수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하시는 순간 여러분 집에 명당 기운이 들어와요. 여러분의 집에 복과 평안 그리고 재물의 흐름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파이팅! 고맙습니다.